농마트. 칼슘은 단순히 열매를 단단하게 만드는 성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식물의 세포벽과 세포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세포의 신호 전달에도 관여하는 필수 양분입니다. 특히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의 생육과 조직의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 관리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핵심 특징은 식물체 안에서 이동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칼슘은 주로 뿌리에서 흡수된 뒤 물과 함께 물관을 통해 이동합니다. 반면 채관을 통한 재이동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래된 잎에 있는 칼슘이 새로운 잎이나 열매로 충분히 이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양에 칼슘이 어느 정도 있어도 새잎이나 생장점처럼 새롭게 자라는 부위에서 칼슘 부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칼슘 결핍을 진단할 때는 단순히 잎의 색깔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질소 부족처럼 전체적으로 잎이 연해지는 증상과는 구분해야 하며 어느 잎에서 증상이 시작됐는지, 새잎의 가장자리나 생장점에 이상이 있는지, 잎이 뒤틀리거나 생장점이 손상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작물에 따라 어린 잎의 끝이나 가장자리가 갈변하거나 괴사하는 증상, 생장점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무조건 칼슘 비료부터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칼슘 부족과 비슷한 증상은 토양 수분이나 뿌리 상태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칼슘은 물을 따라 이동하는 양분이기 때문에 뿌리가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칼슘의 흡수와 이동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건조한 토양에서는 뿌리의 수분 흡수가 떨어지고 반대로 토양에 물이 지나치게 많아도 뿌리 주변의 산소가 부족해져 뿌리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칼슘을 충분히 공급했는데도 작물에서 칼슘 관련 생리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열매의 칼슘 관리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열매는 잎에 비해 증산이 적기 때문에 물관을 통한 칼슘 이동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에 칼슘이 충분한데도 열매에서 칼슘 부족과 관련된 생리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배꼽썩음이나 사과의 고두병처럼 열매의 특정 부위에서 나타나는 문제 역시 단순히 토양에 칼슘이 없다는 의미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물의 이동과 열매의 생장 속도, 뿌리의 흡수 상태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칼슘은 어떻게 활용해야 효율적일까요? 첫 번째는 토양 자체의 칼슘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토양 검정을 통해 산도와 치환성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특히 토양 산도가 지나치게 낮다면 칼슘 공급과 함께 산도를 교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물은 토양 산도가 대체로 6에서 7 정도일 때 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으며 산도가 낮은 경우 석회를 이용해 적정 범위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작물마다 적정 산도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작물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물 관리입니다. 칼슘을 많이 넣는 것보다 뿌리가 물과 함께 칼슘을 안정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건조와 과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배수가 불량한 포장에서는 먼저 배수와 뿌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양분과의 균형입니다. 칼슘은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토양에는 여러 양이온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칼륨과 마그네슘 등의 농도와 균형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칼슘, 칼륨, 마그네슘은 기량작용으로 인해 서로 흡수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양분을 과다하게 공급하면 다른 양분의 흡수가 저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정 증상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칼슘을 반복적으로 과다 투입하기보다는 토양 검정 결과와 작물의 생육 상태를 함께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옆면살포도 칼슘 관리 방법 중 하나이지만 맞는 해결책은 아닙니다.
칼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체 안에서 이동성이 낮기 때문에 입에 공급한 칼슘이 다른 부위로 자유롭게 이동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미 발생한 결핍을 한 번에 완전히 회복시킨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작물과 제품의 등록 용도, 희석 배수, 살포 시기와 횟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올바른 칼슘 관리는 칼슘 비료를 많이 넣는 것이 아니라 칼슘이 필요한 위치까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칼슘 결핍이 의심된다면 먼저 새잎과 오래된 잎을 비교하고 증상이 생장점이나 어린 조직에 집중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뿌리 상태와 토양 수분, 배수 상태를 확인하고 토양 검정을 통해 산도와 칼슘을 비롯한 양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이 부족해 보인다고 바로 칼슘부터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왜 칼슘이 흡수되지 못했는지를 먼저 찾는 것, 이것이 칼슘을 제대로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칼슘 공급이 가능한 비료나 자재는 농마트TV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고 계속해서 농마트TV를 통해 정확한 농업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매일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으니 다양한 농업 관련 지식, 정보, 자재 등을 농마트TV를 통해 접해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농마트TV에서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저희가 직접 선별해서 검증된 농자재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품 구매는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농마트 공식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온라인 주문이 가능하며 전화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네이버에 농마트TV라고 검색하시면 더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비료, 영양제, 토양개량제부터 농업에서 꼭 필요한 자재들까지 농가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검증된 자재들과 비료들을 직접 수입하고 있으니 더 다양하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기별 할인과 이벤트, 묶음 특가, 그리고 실제 농가에 도움이 되는 프로모션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꼭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전화 또는 매장에 찾아오셔서 상담도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정보와 효과로 증명되는 농재자만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농마트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마트TV의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농마트TV를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첫 번째로 유튜브 채널이 나오며 다양한 농사 관련 정보나 농마트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코마크가 있는 농마트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현재 농마트TV에서 판매 중인 제품이나 이벤트 중인 제품을 보실 수 있으며 구매가 가능한 사이트로 접속됩니다. 바로 아래 세 번째로 있는 농마트는 농마트TV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이곳에서도 농마트TV에서 판매 중인 농자재를 보실 수 있으며 구매가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접속해도 첫 번째로 유튜브 채널이 나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으며 두 번째 농마트 사이트, 세 번째 농마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나오게 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접속하셔서 알림받기를 해놓으시면 다양한 할인, 이벤트, 쿠폰 등에 대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농마트TV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진행 중인 1+1 이벤트 중인 제품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선과 천연 미네랄을 유용미생물과 발효시킨 아미노산제 생선아미노 10L, 규산 및 유기산, 활성아미노산과 각종 미네랄이 복합된 종합영양제 보난자 슈퍼 1L, 동해와 냉해 예방 및 수정률과 광합성 능력 증대 복합 기능성 제제 수정광 500ml,
수용화된 정제황과 은이온 함유로 균에 특화되어 있는 제5원소 3종 살균 제500ml, 수용성 규산과 황전량의 조합이 바탕인 병해충 방제, 침투와 화산 및 약흔 방지, 거품 감소 효과를 지닌 그린팩 1리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 행사 중이니 앞서 안내해드린 농마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작물과 재배 환경에 맞는 자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